바로 근데 간첩단 사건인데요. 먼저 근데 그 제주 간첩단 사건이 있어요. 네. 이 이름이 이게 제주 간첩단 사건이 희역, 희역. 네.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희역, 기역, 희역. 네. 제주 간첩단 사건이죠. 네. 여기 그 1심이 지금 제주지법의 형사 2부의 사예요. 네. 근데 부장판사가 진재경. 네. 이런 자에게 이름을 까야 됩니다. 제주지법의 간첩단 재판하고 있는 2부의 부장판사가 진자이재경 이자인데요. 국제인권법.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법 연구회 네, 국제인권법. 그게 그 같은 거죠. 예, 예. 거긴데 이제 그 광주 출신의 전라도 광주의 동신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은 36기 한참 어리죠. 네. 아마 이게 운동권 출신 서울법대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본 기억은 없고 그런데 이 판사가요. 와 국가보안법 재판을 하는데 8개월 동안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도 안 되고 이게 구속 기간 만료가 원래 6개월밖에 1심 구속 못 하잖아요. 근데 만료를 앞두고 이게 보석을 그냥 직권을 풀어주는데 우리 김용이나 정진상이 있잖아요. 이쪽도 우리 이재명 밑에 보석해 줄 때 보면 전자 발찌 다 차고 있잖아요. 못 만나게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전자 팔찌 착용도 면제해 줘. 그리고 이게 주거지 제한 있잖아요. 아니 뭐 신혼여행 간다고 어디 여행 간다고 이것도 면제해 줘.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돈도 정권을 끊으니까 돈도 보관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재판은 전혀 안 하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냥 이게 석방해 줘버린 이런 게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심각한 문제죠.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예. 이게 지난 4월에 기소가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8개월간 예. 그 정식 공판, 그러니까 공판 아시잖아요. 예. 재판. 이게 한 번도 열리질 않았대요. 그러니까요. 진짜 황당한 사건이죠. 더군다나 저기 이 간첩 사건인데 네. 국가보안법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왜 그러면 8개월간 왜 공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냐 알아봤더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아시죠? 네. 그럼 그렇지. 일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어? 네. 기각을 만약에 했어. 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건 안 된다. 아니, 세상에 간첩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일단 코미디예요. 그럼 빨리 기각 결정을 딱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 기각 결정을 하고 나서 뭐냐면 항고, 재항고. 아시겠지만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2심, 만약에 3심 이런 제도가 항고, 재항고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대법원에 가서 결론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57일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판하기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57일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이 8개월 동안 재판은. 그러면 일단은 뭐냐. 지연 전술이죠. 예. 재판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 만기가 있으니까 6개월만 넘어가면 일단은 그런 만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재판 단계에서만 이렇게 지연 전술을 썼느냐. 그게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 한 번도 그러니까 안 아예 나갔죠. 수사를 안 받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술과 이분들의 지연 전술이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한 그런 걸로 막 지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법 제도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악의적으로 재판 제도를 지연시키면서 이용하는 사람, 질질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규정을. 형사소송법 안에다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예. 저도 그게 필요하다 봐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렇게 두 달 네. 끌어버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여러 간첩단 사건 있잖아요. 네. 보면 이게 판사 기피 신청을 합니다. 우리 이화영도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끌어버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보통은 그래도 이게 판사가 막 독촉하고 판사가 좀 이게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 판사라면. 네. 근데 이 진재경 이 판사는요. 아예 잘 됐다. 아예 그냥 한 번도 재판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판사의 양력을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거든요. 그 회장이 이제 초대 회장이 김명수 아닙니까? 근데 김명수가
대법원장 할 때요. 어디 근무했냐?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고 제주도 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에만 계속 근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원래 서울 근무하다 지방 갔다 서울 가다 지방 갔는데 김명수 동안에 5년 동안에 서울 서부, 서울 중앙 이렇게만 진짜 김명수의 키즈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이런 자가 저는 간첩을 맡아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8개월 만에 풀어져 버렸다. 그럼 이게 도망가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지금 아무런 이게 장치가 없잖아요. 팔찌도 없고 제한도 없고. 아니 그리고 뭐냐면 이거 보세요. 직권으로 예. 재판부가 그냥 자기네가 직권으로 보석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우리가 달잖아요. 보통 보석해줄 때 뭐 전자팔찌, 그 다음에 주거지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서약서 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팔찌 착용을 또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래 지금 됐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거지 제한하잖아요. 보통 보석에 다 주거지 제한하거든요. 그 주거지 제한하는 것도 풀어줘 버려요. 일시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 그 피고인에 대한 그 재판 사건에 있어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피고인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막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판사가 누구냐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제주 이 사건이 진짜 황당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간첩단 요즘 크게 터진 게 청주지방법원. 청주. 예.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게 4명을 이제 이거는 재판은 하고 있어요. 시간은 많이 끌었지만 여기에 이제 그 송영길이가 이제 다음 달에 그 4일날 있잖아요. 12월 4일날. 네. 송영길이가 이제 정인으로 검찰이 신청했고 네. 법원이 받아줘가지고 나오는데 그럼 이게 송영길이가 뭘 잘못했냐? 이게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네. 이 간첩단이요. 송영길이가 이제 그때 국회 외교통상 그 위원장 할 때예요. 네. 외교. 그러면서 이게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뭐냐면 이제 그 남북 철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그 묘목 있잖아요. 네. 나무. 네. 묘목을 이게 100만 그루 북한에 보내기 운동. 간첩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야, 북한을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묘목을 100만 그루 보내자. 이랬더니 송영길이가 뭐라고 답했냐? 진짜 황당해요. 송영길이가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송영길이가 외통위원장인데 북한한테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정확하게 묘목 의도가 맞는지 물어본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대한 기밀 유출 아닙니까? 아니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북한한테 물어본다? 북한한테 보고해가지고 안다는 거는 국가 기밀을 안보를 위협하는 이게 저는 기밀 유출 아니냐? 아니 기밀 유출 그거 따지기 이전에 예.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야 평소에도 송영길은 북한하고 무슨 라인이 있나?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니 북한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소에 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아 내가 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관계가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송영길 저는 묻고 싶은 게 평소에 북한에 누군가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있으니까 지금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딨냐고요. 근데 송영길이 이놈이요. 또 이게 정인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정인 가야 되는데 거기서 청주에서 네. 정언하기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한대요. 야, 그러면서 이게 책 이름이요. 송영길의 선전포고야.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 기념회를 청주에서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범죄 피해자 가게 그 검찰한테 선전포고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뭐 쿠데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범죄자가 선전포고를 한다. 이런 데 그 말도 안 되는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아니 잠깐만 네. 그 서 변호사님 지금 좀 전에요 북한한테 물어본다며요. 예. 그러면 북한하고 그 무슨 라인이 있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그래서 해요.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만약에 평소에 북한하고 몰래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니까 몰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거 자체로 뭔지 아세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옛날에 그
영남대 교수할 때요. 우리 그 교수 3명이 중국 북경을 갔어요. 근데 북한 식당을 갔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교수 한 명이 그 반한 거예요. 종업원한테. 그래서 이게 한국에 오자마자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엄중 경고했죠. 교수님, 법을 몰라서 그런데 그 북한 여자한테 편지 쓰면 이게 국가보안법에 회합하고 통신하고 이 걸리잖아요. 지금 송영길이랑 똑같잖아. 북한하고 허가 없이 계속 수시로 물어보고 전화하고 통화한다는 거는 국가보안 위반이다. 따라서 송영길이는 정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도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편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편지는 아무튼, 농담입니다. 예, 그 편지 농담이시죠. 예.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저기 뭐지 그 만약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송영길 전 의원이 과연 법정에 설까요? 자기 나가겠다고 지금 해요. 나가서 이게 정언하겠다고. 안 나갈 수가 없죠. 검찰에서 신청해서 법원이 채택하면 한 번 안 나가면 이제 과태료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거를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이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법 어기는 게 뭐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증언 때 안 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에는 자기 나가겠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은 나가겠다고 예, 하지만 하고. 오늘 뭐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에 나가봐야 나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법정에 나가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검찰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의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누구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누구는 북한의 책임자, 어떤 책임자 있는 자리니까 좀 고위직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하고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뭐 이런 거 대답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의원이 나올까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법상으로는 이제 한 번 안 넣으면 요즘 과태료가 몇백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속 안 넣으면 구인해줘.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송영길이도 법꾸라지잖아요. 옛날에 조국이도 정인 넣어가지고 계속 묵비권처럼 다 행사해버렸잖아요. 묵비권을. 뭐 이게 또 송영길이가 어떤 꼼수를 쓸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뭐 선서 안 하겠죠. 뭐 어떻게 하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 재판이 있잖아요. 야, 이 재판이 지금 1심이요. 1심이 26개월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이제 재판을 판사 기피 신청을 네 번이나 냈더라고. 네. 판사 기피 신청을 4번이나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이 지금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이게 지금 간첩들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래도 이 판사는 뭐 다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간첩단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고 거기에는 이제 그 간첩에 동조하는 좌파 판사들 있잖아요. 이 판사들도 심각한 문제다. 이걸 우리가 경각심을 알리고요. 반드시 그 판사들 우리가 규탄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피고인들이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런 전략을 쓰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우리에게 아주 현란한 기술을 보여줄 것 같은데 진짜 내년 총선에서 빨리 다수당이 돼서 그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 법 개정을 해서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판사들의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막아낼지 이 부분도 법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 형사소송법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사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이름이 멸공 아닙니까? 간첩 타도하는 거. 그다음에 재판까지 저희가 앞으로도 정확하게 취재해서 말씀드리고요.